네, 어제 오전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난 불은 영무원과 승객들의 침착하고 민첩한 대응 덕분에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기의 순간에 기본과 원칙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네, 화재 현장을 직접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경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이 난 지하철 객차를 직접 올라가 봤죠?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어제 오후 이 서울 메트로 측이 불이 났던 지하철 객실 내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현장에 함께 다녀왔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이 바닥에는 소화기에서 나온 분홍색 분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또 불이 시작된 곳에서 가까운 이 경로 노약 좌석의 의자 부분이 까맣게 불에 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 뭐죠? 저렇게.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이제 어제 그 불이 난 상황에서 저게 저 가방입니다. 저 안에 가방이군요. 이제 시너와 부탄가스 등이 들어 있었고 예. 이 방화범이 저기에 불을 붙여서 어제 방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예. 부탄가스에다 불을 붙였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큰 참사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가 그나마 좀 적었던 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우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간 안에 초동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불이 난 열차는 이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가던 중간에 이제 불이 시작됐습니다. 네 번째 객차에 타고 있던 조모 씨가 71살 조모 씨가 갑자기 인화성 물질로 불을 내면서 그 방화 시도를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때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었던 이 영무원이 소화기로 빨리 불을 끄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함께 돕고 기관사에게 빨리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 객차 안에 전체적으로 그 열차는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300여 명이 타고 있었다면서요? 네, 전체적으로는 한 370분 그렇죠. 정도가 타고 계셨던 걸로 사고가 났던 그 객차 안에 바로 또 영무원이 타고 있었군요. 출근 중이었습니까? 네, 불이 났던 바로 그 네 번째 객차에 딱 그 영무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네. 업무차 매봉역에서 다른 역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침 그 칸에 타고 있다가 이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자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피해를 줄였는데요. 사실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이 권순중 씨, 이분이 이제 어제 불을 끄셨던 영무원입니다. 이분께 오늘 좀 출연을 해서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역 상황이 사실 지하철역에는 그 영무원분들께서 한 3분 정도만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출연을 위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다른 두 분이 지하철 역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지하철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좀 출연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무원한테서 들은 그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이 매봉역에서 근무하는 서울 메트로 이 권순중 대리의 말에 따르면은 그 방화용의자인 조 씨가 배낭 2개에 신호를 집어넣고 거기에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방화용의자 조 씨는 배낭 2개에다가 신호 11통 그리고 부탄가스 4개를 나눠 가지고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을 4-1번 그러니까 네 번째 객차의 제일 앞쪽 부분 노약자석 근처에 내려놓고 이 발로 가방을 밀어서 신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한 다음에 라이터로 거기에다 불을 붙인 것으로 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 불이 잘 붙는 신호 인화성 물질이라서 펑소리가 나면서 불이 갑자기 확 붙을 정도로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심하고 탔군요. 신호를 11통이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 화재가 될 뻔했는데 직접 한번 뭐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죠. 다음역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불이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딱 들어보니까 제 뒤에 배낭 2개가 있고 거기에 신나 같은 물질이 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소화기가 끝에 있어 이쪽 도면 가까우니까 못 가고 불이 붙은 상태니까 119 신고하려고 한 도중에 핸드폰 떨어뜨렸어요. 신고하세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를 하나 가지고 했죠. 상황이 급박했던 만큼 초동 조치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도 이 초동 조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달리는 열차에 갑자기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으면서 불이 날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놀랄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다행히 그때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빠르게 소화기를 찾아서 진화를 시도했고 또 근처에 있던 시민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그 역무원의 말을 따르면 좀 전에도 들어보셨지만 소화기를 찾아서 빨리 진화를 시도하면서 네. 당시에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승객들에게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불을 끄고 있는데 주변에서 또 다른 승객분들이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마스크를 쓴 여성분이 네. 끝까지 남아서 같이 불을 끄는 것을 도와주고 또 소화기를 계속해서 갖다 주면서 진화를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찰도 이분의 신원을 한번 확인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뭐 이 방화범 조모 씨가 불을 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어제 이 방화범 조모 씨는 총 3차례 방화 시도를 했습니다. 네. 맨 첫 시도에서 이제 그 배낭에 신호를 넣고 신호를 흘린 다음에 불을 질렀는데 그걸 이제 역무원 권순중 씨가 빠르게 조치를 해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불을 끄는 역무원을 잡아당기고 제지하면서 불을 못 끄게 이 방화범 조 씨가 방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도 이 2차례 더 불을 붙이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 끈질기게 역무원이 진화를 시도한 덕분에 결국 이 방화범은 실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 방화범이 역 밖으로 도망친 다음에 이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환자라고 얘기하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신원을 묻는 이 구급대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고 또 기자를 불러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구급대원이 경찰에 신고를 한 덕분에 이 방화범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네. 예. 이번에 그 초동 대처에 잘했던 게 이제 침착하면서도 아주 민첩하게 빠르게 이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역무원이 일단 소화기를 빨리 찾아서 진화를 시도했고 예. 또 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역무원의 말에 따라서 옆판 119 신고 좀 아까 해주세요 앞서도 했군요. 얘기했지만 휴대폰을 떨어뜨리면서 승객들에게 119 신고를 좀 해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전동차 안에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네. 그 비상벨을 눌러서 기관사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객차 안에 불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빨리 전달을 했습니다. 이 덕분에 기관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재빨리 열차를 정지시키고 또 반대쪽으로 들어오던 열차도 통제를 해서 네. 그 다음으로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승객들을 대피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에 따라서 이제 불이 난 객차에서 멀어지도록 시민들에게 안내방송이 나갔고 또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도록 안내방송 나갔고 또 시민들이 그 안내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를 한 덕분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예. 자, 이 조 씨는 누구고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어제 경찰 조사 결과 이 조 씨의 범행 동기가 밝혀졌는데요. 네. 이 조 씨는 71살이고 이 광주에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네. 유흥업소를 20년 이상 운영해 왔는데 한 10년 정도 이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정화조가 역류하는 문제로 영업에서 피해를 봤는데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10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피해 보상액이 크지 않았다.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해야겠다라는 뜻에서 분신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하고 많은 범행 장소 중에서 도곡역을 선택한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지하철 2호선 충돌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지하철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언론에 노출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도곡역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을 위해서 지난 22일에 서울에 미리 올라와서 사전 답사까지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범행 동기는 약 한 10여 2000년경에 운영하는 캐바레 업소에 정화조가 넘쳐서 역류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차례 한 10여 년간 소송을 했고 그 소송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피해 액수보다
훨씬 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네. 예, 경찰이 이 70대 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조 씨에 대한 혐의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 혐의인데요.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공간에 불을 내면서 또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이 부상을 입은 분이 이 선로를 따라서 대피하던 승객 한 분이 발목을 삔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다치셨기 때문에 이 방화치상 혐의를 적용을 해서 지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 배낭 안에 신호통 사이사이에 이 부탄가스를 넣어서 이 폭발력을 크게 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이런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이 죄질이 좋지 않아서 형량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제 이 불이 났을 때 물론 이제 초동 대처도 잘 했지만 또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불이 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이 지하철 내부 의자라든지 소재들이 불이 잘 붙지 않는 불연성 소재로 되어 있던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 2003년, 그러니까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던 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동차 내부가 불에 잘 타는 광고판이라든지 의자 같은 것들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이 전동차 내부의 의자라든지 소재, 바닥들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를 하면서 네. 이번에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일부에서 지금 세월호와 최근에 이제 그 각종 사고가 많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민첩해졌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도곡동 화재와 관련해서 취재한 김경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